오늘 차 안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코로나로 우울했던 기분들이 잠시 사라지더라고요.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니체 선생의 굵직한 철학이 중독성 강한 음악으로 재탄생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모르 파티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춤도 좀 춰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며 남은 하루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감독의 문화극장 막을 열겠습니다. 시를 원하는 당신에게 들려주는 시 한 편, 시 원해요. 오늘 구상.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혼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니픽션 낭독 작품은 한국 미니픽션 작가의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신인상 수상작품 중 최우수상을 받은 최민규작 스마트 피플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스마트 피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말 그대로 그렇다. 첫 월급으로 제일 먼저 산 것은 에어팟이었다. 입사한 지 겨우 3주쯤 되었을까 사수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왜 전화를 늦게 받느냐며 전화가 걸려온 지 고작 30여 초 만에 받았는데도 그랬다. 직종을 떠나 직장인은 업무 시간엔 어디서든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특히나 영업직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충고 아닌 충고를 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겨우 30초 만에 받지 않았느냐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참았다. 나는 아직 인턴이었다. 수습 기간은 한참 남았고 100%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사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으로 혼자 나간 외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으므로 딱히 내가 잘한 일도 없었다. 그 뒤로는 업무 시간 내에는 늘 에어팟을 귀에 꽂고 살았다. 두 번째 월급으로는 애플워치를 샀다. 수습 기간은 3개월까지였으니 이제 한 달만 더 잘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습 사원들 사이에서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니어서 무난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로 생각하던 참이었다. 방심하고 쉽게 생각했던 걸까? 그 즈음 다시 한번 크게 혼나고 말았다. 퇴근하고 집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돌아가 아이폰을 켰을 때 거기엔 사수로부터 온 7통의 부재중 전화와 16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금은 정식으로 퇴근하고 난 뒤니까 업무 시간이 아니지 않냐? 그럼 꼭 전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참았다. 아직 수습기간이 끝난 건 아니었으니까. 그 대신 나는 다음날 퇴근길에 애플 리셀러 매장에 들러 애플워치를 샀다. 손목에는 애플워치를 차고 귀에는 에어팟을 꽂으면 아이폰이 근처에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뒤로는 운동할 때는 물론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혹시 몰라 그 상태로 잤다. 그렇게 며칠 살다가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문득 처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학 개론이라는 신문 방송학 전공기초 강의에서 배운 개념이 떠올랐다. 미디어는 신체의 확장이랬나? 대충 그런 말이었는데 아마 맥루언이 한 말이었을 거다. 학부생일 때는 조금 추상적인 비유가 아닌가 싶었는데 거의 온종일 내내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몸에 차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니 미디어는 정말 신체의 확장이 맞았다. 이들은 새롭게 생겨난 나의 감각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입사하고 반년이 지났고 정규직이 된 지도 이미 석 달이 넘었지만 그래도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강박은 여전히 남아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언젠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모두 다 스팸은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난 다음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직은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혹시 하는 마음에 우선은 다 받아주고 있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1월 1일자로 입사해 직장인이 되어 처음 맞는 여름. 나는 약 반년 만에 처음으로 연차라는 걸 썼다. 미리 계획했던 휴가는 아니었다. 다만 지난주였던 7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마다 있는 팀 내부 회의가 늘 그렇듯이 평소와 별다를 바 없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팀장이 툭 뱉은 말이 발단이었다. 다들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름 휴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선배들은 미리부터 나름의 계획을 짜고 있었던 모양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쯤 어디로 갈까 싶다며 말하기 시작했다. 팀장은 말 나온 김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일정을 조율하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선배들의 일정에 따라 첫 타자로 휴가를 떠나게 됐다. 고작 한 주 뒤인 7월 둘째 주에. 다행히 나보다 2년 먼저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여자친구가 내 일정에 맞춰 연차를 낼 수 있었다. 우리는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표를 끊었고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해서는 다낭이 아니라 호이안행 리무진 버스를 탔다. 둘 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건 질색이었으므로 아직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그곳에서 숙소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까지 가기도 하고 노촌에 깔린 목욕탕 의자에 앉아 400원 남짓한 생맥주를 마시며 햇볕을 쬐기도 하고 밤이면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토본강을 따라 늘어선 야시장에서 야식을 먹으며 강을 따라 늘어선 연등을 구경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일요일, 인천공항에서 오랜만에 아이폰을 켰을 때 나는 내가 또 실수했다는 걸 알았다. 사수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카카오 메시지와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 다 합쳐 수십 통이 와 있었다. 나는 휴가는 휴가니까 휴대폰 따위는 출국할 때 꺼둔 뒤로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다. 다만 유심카드 하나만 사서 여자친구 휴대폰에 끼우고 가끔 구글 지도나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앱만 이용한 게 전부였다. 나한테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우선 여자친구를 공항 리무진 버스에 태워보내고 나는 공항 철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문자 메시지를 읽을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을까? 아니면 부재중 전화에 응답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끝내 그냥 하루만 모른 척하기로 했다. 그래도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잠은 쉬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이러다 잠이 들어버렸는데 제 시간에 깨지 못해 지각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폰을 켜고 알람을 맞췄다. 신기하게도 알람을 맞추자마자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진화했다. 나는 내가 가진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아이폰, 에어팟, 그리고 애플 워치와 함께 동기화됐다. 첫 휴가를 마치고 다시 출근하는 첫날 아침 7시. 내가 알람을 맞춘 그 시간에 자느라 눈을 감고 있던 내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이 나타났다. 마치 꿈처럼. 알람이 울릴 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뜨는 그 화면이 그대로 정말 꿈처럼,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꿈인 줄로만 알았지. 우연의 일치인 줄로만 생각했다. 그렇게 출근을 하고 사수에게 이번에는 휴가 중에도 연락은 돼야 한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얻고
점심을 먹고 돌아와 잠시 의자에 앉아 몰래 눈을 붙였을 때 갑자기 대학 동기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알림창이 눈앞에 나타났다. 놀라서 깼다.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는 정말로 방금 와 있었다. 발신인은 내가 잠시 졸고 있을 때 눈앞에 갑자기 떠올랐던 대학 동기와 같았다. 그 뒤로도 같은 현상은 반복됐다. 눈을 감고 있으면 평소엔 암흑뿐이지만 전화 수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람이 오면 잠시 눈을 붙이든 하고 있든 감고 있는 내 눈의 어둠 속에서 알림창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뜨고 있을 땐 그렇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있을 때만큼은 언제나 그랬다. 나는 마침내 동기화됐다. 나의 아이폰과 애플워치와 에어팟과 함께 더는 연락을 받지 못할까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새로운 종류의 스마트 디바이스니까, 새로운 인류니까 나는 진화했다.